안녕하십니까. 구조 역학을 강의하는 건축 인터가 김도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단면역도 작성의 마지막 단계인 내민보와 갤버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의 전체 타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양단이 힌지 또는 롤러로 구성되어 있는 단순보, 그리고 한 단은 자유단이고 다른 한 단은 고정단으로 구성된 캔틸레버보,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앞서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얻을 수 있는 내민보, 그리고 내민보와 단순보를 합쳐서 형성되는 갤버보, 이렇게 보의 타입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네 가지의 집중하중과 분포하중이 작용했을 때 8가지 하중조합이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단면획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면획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저희가 대표적인 단면역도를 조합을 하고, 그리고 특정 위치에서의 단면역을 산전하는 방법을 저희가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는 내민보와 갤버보에 대해서 그 방법론을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민보의 단면역도를 작성하기 앞서서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단순보와 캔틸레버보, 그 다음에 집중하중과 분포하중에 대한 단면역도 패턴을 저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단면역도 대표적인 단면역도 형상 이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내민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의 경우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보는 단순보라는 보가 있고요. 단순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캔틸레버 보가 있습니다. 캔틸레버. 그래서 단순보의 경우에는 지금 이 화면에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 하나에 힌지랑 롤러가 있는 타입이고요. 캔틸레버보는 고정단에 자유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중이 곱하기 하중은 집중하중이 올 수 있고 등분포하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네 가지 타입을 외우자고 얘기를 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그림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전단력도 휨모멘트도 SF는 BMD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반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쭉 가고, 다시 집중하중이 작용해서 뚝 전단력이 떨어지고서 또 하중이 없기 때문에 쭉 플랫하게 가다가 다시 반력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이렇게 하중의 흐름을 따라서 보의 수직 방향 하중, 수직력을 따라서 힘을 표현하는 게 바로 전단력이고요. 모멘트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전단력이 0으로 바뀌는 요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최대값을 보통 받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 하중 집중한지 작용점을 통해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산형의 그림을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W에다 L이면은 반력은 2분의 WL이 돼서 2분의 W로 올라가고서 메타당 W만큼 떨어지니까 쭉 떨어집니다. 즉 선형으로 길이가 커질수록 다시 끝점에서 반력만큼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전단력도가 완성이 되고요. 이 전단력도가 0되는 이 포인트 가운데 점에서 최대값을 갖고, 이 최대값을 계산하면은 8분의 WL 제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려가서 보면요. 아이고, 이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음, 됐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같이 캔틸레버로 보면은 캔틸레버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캔틸레버도 여기 보시면은 아래서 P를 아래로 누니까 이쪽에서 P를 올라가겠죠. 그래서 P 올라가고서 하중이 쭉 없다가 마지막 P로 떨어져서 전단력도를 완성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이 단부에서 봤을 때 이 P라고 하는 게 L과 이렇게 해서 모멘트를 일으킵니다. PL이라는 모멘트를 일으키는데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모멘트가. 우리가 핀 모멘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것을 플러스 사인으로 놨고요. 전단력은 이렇게 찌그러지는 것을 플러스 사인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모멘트는 플러스 사인과 반대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모멘트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같은 개념으로 등분포 하중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타입에 대해서 익숙하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이걸 조합을 해서, 그래서 그 조합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78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내민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민보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단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최종적인 목표는 단면역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단면역도를 작성하는데 SFD라고 하는 단면역도, 그 다음에 BMD라고 하는 단면역도 두 개를 작성하는 건데, 우리가 단면역도를 작성하려면 그 특정 위치에서 짤을 커팅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커팅을 해야 되면은 여기에 우리가 세 가지의 단면역이 발생을 합니다. 수직 전단력, 그 다음에 축력, 그 다음에 휨 모멘트, 이렇게 세 개가 발생하는데, 이 모멘트, 축력, 그 다음에 전단력, 이 세 가지는 다 모르는 미지수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조물 상에서 우리가 어, 구조물 상에서 봤을 때 여기 단면력에 여기 반력이 생기잖아요. 이 반력도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전체 6개의 미지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구조물로 반력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 특정 위치에서의 단면력을 선정할 수 있으면은 이걸 조합해서 우리 최종 목표인 전단력도랑 휨모멘트의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문제를 풀어왔고요. 지금 내민보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론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민보의 경우에 반력을 구하려면요. 반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거를 한번 기억을 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반력을 계산을 할 때 어떤 순서로 계산을 했냐 하면은 먼저 구조 요소를 3개의 요소를 찾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그 다음에 반력 조건, 그 지점 조건이죠. 지점 조건, 그 하중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점을 반력으로 바꾸고 하중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이거를 시소 또는 평행 방정식을 이용하는 게 저희 스텝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물을 해석을 하는데, 일단 보가 이제 다음 상에서도 이제 보로 똑같이 오겠죠. 여기서도 보로 올 테고요. 그리고 하중은 여기 똑같이 하중으로 올 겁니다. 하중 킬로니턴. 근데 이제 지점은 우리가 뭘로 갖고 왔냐면 이제 반력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반력.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힌지단의 경우에는 수직 반력과 수평 반력 두 개가 발생을 하고, 롤러단의 경우에는 수직 반력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힘은 다 표현했는데 여기 수직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문자를 매긴다고 했죠. 여기를 A랑 B를 매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직력 VA가 있고 수직력 VB가 있고 수평력 HA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저희가 두 번째 해석을 통해서 자유물체도까지 완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소를 쓸 건지 평행방정식을 적용할 건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바깥에 수평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HA는 존재하지 않다고 이렇게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VA, VB, 10 이렇게 3개가 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남으면은 우리는 이거를 힘의 평행 방식을 이용해도 되지만은 곧바로 해서 시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여기 그림상에서 여기 B점을 시소의 그 중심으로 회전축으로 잡는다 하면은 이 10이 이렇게 5랑 돌아서 50kN 메타의 모멘트를 발생을 시킬 겁니다. 근데 이게 평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이쪽 파트에서도 반시계 방향에 50kN 메타의 모멘트를 발생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리 정보가 얼마냐면 여기가 10m가 발생, 10m입니다. 그러면 힘은 얼마가 되냐면 5가 돼야 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저 시소를 썼죠. 그런데 지금 제가 표현한 힘의 방향을 살펴봤을 때 이게 요 방향, 위로 가는 방향이라면 반시계 방향이 나올 수가 없죠. 왜 이렇게 그림이 나오니까. 그래서 따라서 반력의 방향은 이 마이너스, 즉 아래 방향으로 힘이 5kN이 작용한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 오른쪽에서는 10kN이 아래로 작용하고 왼쪽에서는 5kN이 아래로 작용하면은 이 회전축의 중심에서는 얼마큼 작용해야 될까요? 15kN의 힘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의 방향을 보면은 A점에서는 아랫방향, B점에서는 윗방향, 그 다음에 마지막 하중점은 아랫방향. 그래서 합쳐서 0이 되고 모멘트 효과도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소를 통해서 간단하게 A 지점에서의 수직 반력과 B 지점에서의 수직 반력을 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반력을 산정하는 과정을 구조해서 그 다음에 지점을 구조 해석의 3요소를 찾고 현상을 보고서 해석을 통해서 지점을 반력을 바꾸고 하중은 좀 더 심플하게 바꿔놓은 다음에 자유물체에다가 시소 또는 평형 방정식을 적용하는 그런 단계별로 저희가 어, 거쳐가지고 반력을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반력을 산정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단면역도를 작성하거나 단면역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반력을 계산을 했죠. 앞서 반력을 계산한 게 얼마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래였죠. 네. 아랫방향으로 얼만큼 5kN이라는 힘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에 윗방향으로는 15kN이라는 반력이 발생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에서의 얘기입니다. 전체에서 전체 자유물체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단계에서 저희가 이 몰랐던 힘들이지만은 전체 구조물에 대해서 자유물체도 평형방정식이나 시소를 쓰면은 이제 반력은 더 이상 모르는 값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미집수가 3개가 줄었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단면역도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단면역도를 작성하는 방법은요. 특히 전단역도는 좀 쉽습니다. 방법 볼게요. 자, 왼쪽부터 힘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왼쪽 처음에 A점, 여기가 A점이었고, 이게 B점이고, 편의상 여기를 C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 반력이 5만큼 내려가죠. 그러면 이렇게 5만큼 내려갑니다. 화살표 이렇게 내려가고, 이 사이에서는 추가 힘이 없으니까, 변동해서 쭉 따라가죠. 게다가 이 점에서 15로 위로 올라가요. 그럼 이게 거꾸로 이게 15가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가 5였는데, 요거 15 올라가니까 전체는 이게 10이 되겠죠. 여기서 또 변함없이 쭉 가다가 마지막에 다시 10만큼 쭉 내려갑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전단력도가 되는 거예요. 전단력이라는 게 보의 수직 방향의 힘을 전단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직 방향의 힘을 순서대로 그림을 쭉 따라서 그린 게 바로 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랫부분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위에를 플러스로 표현하면은 지금 여러분 교재에 있는 전단력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요.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단역도의 형태 그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하면 쉽게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휨 모멘트도거든요.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요. 이렇게 부재를 그리고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저점을 한번 볼게요. A 지점은요, 보가 한쪽에서 끝나버렸죠. 이쪽에 보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의 경우에는 모멘트는 바로 0입니다. 그 다음에 이 캔틸레버의 끝단은 아무것도 지지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기 때문에 고정단 집중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은 한 여기서도 모멘트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양 끝단은 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을 이 그림 그리기 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내민보의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커팅을 해보면은 마치 보시면은 예, 단순보랑 그다음에 이쪽에 고정단 캔틸레버보가 합쳐진 것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거 형태를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캔틸레버의 형상을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집중하중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모멘트가 아래로 왜냐 앞에서 방금 봤지만 이렇게 꺾여졌잖아요. 꺾여지는 이런 제목의 모멘트가 이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 부재 끝단에서 이만큼의 모멘트 발생하면은 여기 부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멘트 이 힌지가 모멘트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 모멘트가 발생하는 거는 AB 부재가 모멘트를 발생해 주는 거예요. BC 부재로 이게 BC를 했을 때 캔틸레버 B단에 걸리는 휨 모멘트만큼을 요 B단, A, B의 부재의 B단에서 부재가 받아주는 거지 힌지단에서 모멘트가 받아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봤을 때 여기 보면 여기는 힌지단이면 0이고 여기도 롤러되면 0이라는데 왜 0이 아니에요? 0이 아닌 거는 이만큼의 모멘트는
지점에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왼쪽 부재랑 오른쪽 부재가 연결돼서 받아주는 모멘트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는 0이 아니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의 끝으로 끝나는 부재가 끝나서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멘트가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아무튼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캔틸레버 보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캔틸레버에 우리가 앞서 배운 것과 같이 캔틸레버는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집중하중 받을 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멘트의 크기는 이 단부에서의 집중하중과 팔거리를 곱한 50이 여기에 발생을 하고 50이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지금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A점에서 모멘트가 0이었고요. 중간에 힘이 없기 때문에 얘는 선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민보의 모멘트도도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얘를 원래대로 계산을 하려면은요. 저희가 단부를 위치를 끊어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같이 여기를 특정 위치를 잘라가지고 이 거리를 x로 놓고 예, 여기 위치에 대해서 부분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리죠. 저희가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래로 전단력 vx, 충력 ax, 핀 모멘트도 mx 이렇게 잡고 mx를 잡고 거리 이만큼의 x 놓고 이 방정식을 식의 표현망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샘플 이쪽만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은 먼저 충력은 없으니까 빼고 수직력만 봤을 때 시그마 v에 우리가 v가 아니죠. V가 아니라요. 네. 힘의 평면이니까 Y죠. 이렇게 높이 방향을 플러스 놓게 되면은 여기 5가 있고요. 여기 V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를 플러스 놨는데 아래니까 마이너스 이퀄 제로가 돼서 따라서 Vx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kN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X 구간 A점이었죠. 그래서 AB 구간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5 지금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고요. 모멘트는 조건화하면 mx 모멘트 시계 방향인데 우리가 여기 자른 위치를 x라고 했으니까 x에서의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게 되면은 여기를 이렇게 회전축으로 잡았을 때 5kN이 이렇게 모멘트를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OX라고 하는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회전축의 중심이기 때문에 VX나 AX는 팔거리가 없어서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MX가 있죠. 그래서 MX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럼 나는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이꼴 제로가 돼서 모멘트 MX는 마이너스 5의 X라고 하는 식이 나와서 0일 때 0, 그 다음에 10일 때 마이너스 50 하는 이러한 직선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유토 작성하는 방법은 굳이 지금 제가 푼 것처럼 두 번째 방법이죠. 식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적인 정보랑 네 가지 패턴의 단면력도를 조합을 하면은 손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갤버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갤버보를 한번 살펴보면 갤버보의 뜻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문제의 경우에 보면은 우리의 보의 개수를 세는데 이전과 달리 보가 지점이 3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3개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힌지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롤러단, 이동단 이렇게 들어갑니다.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구조물 해석을 하려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부재가 2개가 끊기고 그 다음에 힌지단은 수직 반력 하나, 수평 반력 하나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문자를 위치 정보 ABC를 주고요. C를 주고 D를 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VA가 생기고 이제 HA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B점에서는 VB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C에서는 VC가 생깁니다. 우리는 힘의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미지수 3개랑 방정식 3개를 풀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미지수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어서 미지수가 몇 개가 되고 4개가 되고 방정식의 수, 힘의 평형 방정식의 수가 3개가 돼서 이게 이렇게 되는 현상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정정 구조물이냐?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정정 구조물이라는 걸로써 힘의 평형 방정식만으로 반력을 구하는 걸 정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니 부자를 써가지고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부정을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부정정이냐? 그게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동그라미. 이거를 저희가 핀이라고 부릅니다. 핀. 핀은 여러분 그 문의 경첩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즉 힌지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핀이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핀이 있으면요. 이 핀이 있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는 안 움직이는데 회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회전은요. 그래서 요 지점이 절점이라고 하거든요. 부재 구재 사이는 절점인데 이 절점이 마치 뭐랑 같냐면 힌지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가 어떻게 끊기냐 하면은 다시 그림을 보시면은 ABD라고 하는 내민보가 하나가 형성이 되고요. 내민보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에 힌지단과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이 분포하중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분포하중을 받는 등분포하중을 받는 여기 단순보가 있고요. 이 단순보의 지점에서 발생하는 반력이 내민보의 캔틸레버의 하중으로 작용한다고 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보면은 결국 이 하나와 같은 시스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갤버보는 내민보 하나랑 단순보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저희가 어, 외형상 봤을 때는 부정정 구조물로 보이죠. 반력이 4개니까. 하지만은 실제로 2개로 나눠서 보면은 3개의 반력을 갖고 있는 단순보와 내력보로 내민보로 2개로 나눠서 2번 풀면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반력 선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단면육도 작성할 때 어떻게 되냐? 등분포화중을 받는 우리가 단순보의 경우에는 뭐 전단력도 이렇게 그렸죠. 그 다음에 등분포화중, 모멘트 이렇게 그렸죠. 요거에다가 더하기. 앞에서 내민보, 캔틸레버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내민보 있었죠. 그 내민보에 대한 전단력도랑 모멘트도를 합치면은 바로 이 갤버보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의 갤버보는 내민보 하나랑 단순보 하나로 표현을 해서 이걸 합치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단순보부터 풀어가지고 단순보의 반력이 내민보의 하중으로 작용을 하고 이 하중에 의해서 우리가 요 내민보에 대한 반력을 계산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력은 앞에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로 끊어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이 구조물을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먼저 여기를 A점, B점, C점, D점으로 절점을 구분을 해놓고 요렇게 DC를 하나의 단순보로 상정을 하고요. 여기 10kN/m 그리고 길이가 5m죠. 이렇게 구조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내민보 타입으로 해서 여기 동그라미 있고 여기 삼각형 있는 이러한 타입의 문제로 문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연결되어 있고요. 그럼 얘는 이제 구조물을 본 거고 얘를 이제 해석을 하면은 여기 먼저 DC부터 보게 되면은 부재에 DC가 있고요. 하중은 여기 1m당 얼마예요? 10kN이죠. 그럼 5m면 얼마냐 하면은 50kN 가운데에 작용한다. 여기 50kN. 자유물체도가 단순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50kN이 센터에 작용하니까 이쪽에 얼마가 작용하냐? 25kN의 반력과 시소니까요. 여기 25kN의 반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점에서는 25kN의 시점에서는 여기서 그래서 25kN의 반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요 이제 단순보는 풀었으니까 내민보인데 내민보를 봤을 때 이렇게
여기에 25kg죠. 이게 핀이기 때문에 부재를 자르게 되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인 단면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핀이기 때문에 이게 핀 조건이기 때문에 모멘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달되는 거는 전단력과 충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충력은 없으니까 전단력이 이렇게 되면 이 위치에서 반대 방향의 크기가 같은 하중이 이렇게 작용해야지 두 개를 합쳤을 때 서로 상쇄돼서 0이 되는 거죠. 앞에 단면력처럼. 자, 이렇게 갖고 왔고, 그 다음에 B점에서는 수직력 VB가 생기고요. A점에서도 VA가 생기고요. HA는 일단 적지만은 없다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여기 10m고요. 여기 5m였죠. 그럼 앞서 내민보 반력 계산할 때시 시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 곱하기 25에서 125kNm라고 하는 휨 모멘트가 발생을 하고요. 모멘트가 발생을 하고, 요거 상쇄시켜 주려면 얘도 요렇게 모멘트가 얼마 생겨야 되면 125kNm가 생겨야지 이 시소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리가 10m다 보니까 여기 힘이 얼마가 되냐면 12.5kN의 수직력이 생겨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저희가 너무 아래에서 위로 가면 얘가 시계 방향으로 모멘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얘는 반대 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25에 5m, 12.5에 10m. 그래서 둘 다 125kNm의 모멘트를 발생시킴으로써 서로 상쇄하게 되면서 평형을 맞춥니다. 요걸 정리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쪽에 얼마 되냐면 이쪽으로 아랫방향으로 얼마의 힘이 생기냐? 12.5kN의 반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25가 아래로 내리고 12.5가 아래로 내리니까 B점은 두 개를 합친 37.5의 힘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으시면요. 이렇게 반력은 얼마가 되냐? 37.5kN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여기 얼마? 여기 50, 여기 얼마? 12.5, 아랫방향으로 62.5, 여기 25, 여기 37.5, 윗방향으로 62.5 해서 힘의 평형이 맞습니다. 반력은 이쪽 A단에서는 12.5가 아랫방향으로, B에서는 37.5가 위로, 그 다음에 25는 위로, 이렇게 반력이 3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단순보, 내민보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반력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내민보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서를 지우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재를 좀 보시면은 여기 있죠. 자르는 거 나오죠. 오케이. 여기다 요걸 보도록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반력만 옮겨 적을게요. 여기 얼마가 되냐? 아랫방향으로 12.5kN이 아래로 발생하고, 반력은 여기 위에 방향으로 얼마? 37.5. 그리고 이쪽으로 윗방향으로 25kN. 그리고 위치 정보 여기 A였고요, B였고요, 이게 C였고 D였습니다. 자, 요 조건으로 우리가 단면역도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단역도입니다. 전단역도. 근데 전단역도인데 이렇게 한번 쭉 선을 그려서 여기 위치 A, B, D, C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도 휨 모멘트도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게요. 먼저 앞에서 보셨다시피 DC는 단순보였습니다. 단순보에서 우리가 전단역도는 어떻게 생겼죠? 여기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얼마? 25kN. 여기도 25kN. 그리고 이쪽에 모멘트는 이렇게 되죠. 네. 여기 크기가 얼마냐면은 우리가 8분의 WL의 제곱이었습니다. 8 곱하기 W 길이 이거 하중 10 곱하기 거리는 5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250이죠. 250 나누기 8 하니까는 이게 얼마일까요? 31.5 kN 메타?
2485. 예, 맞는 것 같습니다. 31.5에서 여기 최대값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맞을 거예요. 31.5 네, 킬로뉴턴 메타의 모멘트를 여기 갖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딱 끊어서 보면은 뭐랑 똑같냐면 단순보 조건하고 똑같죠. 저희가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색깔을 보라색으로 바꿀까요? 볼게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쪽에서는 내민보 조건이 같죠. 자, 우리가 전단력도 그릴 때 왼쪽부터 보통 그립니다. 여기 아래로 12.5죠. 12.5 이만큼 내려왔어요. 중간에 아무 힘이 없죠. 12.5kg인데 여기서 쭉 가다가 37.5만큼 점프합니다. 이렇게 점프. 그래서 여기 12.5, 여기 25 합쳐서 이게 37.5만큼 아래로 내려갔다가 여기 점프하고요. 중간에 힘이 없으니까 쭉 갔다가 여기서부터 아래로 쭉 하중이 메타당 떨어져서 여기까지 오고, 그렇죠? 여기서 50 뺐으니까 마이너스 25고 다시 점프함으로써 이게 빼기 더하기에 이게 전단력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단력도 작성할 때는 우리가 왼쪽부터 했을 때 하중의 방향 들어가면 돼요. 반력 포함해서 반력이 아래로 가면 아래로, 위로 가면 위로, 그 다음에 하중이 아래로 가면 아래로 이렇게 하중의 흐름을 따라 전단력도를 보통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휨 모멘트도인데요. 휨 모멘트도인데, 자, 우리가 휨 모멘트도의 최대값 특성은 뭐냐면요. 전단력도가 이 0으로 되는 요 포인트에서 최대값이 보통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보에서는 여기서 발생을 했고 내민보에서는 이제 여기가 최대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유인즉 저희가 캔틀레버 조건에서는 고정단 위치, 캔틀레버 조건에서는 모멘트가 제일 큰 게 거리가 제일 먼 요 위치였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위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민보는 또 캔틀레버 더하기 단순보였기 때문에 여기 발생하는 것은 이 부재랑 이 부재 연결되는 모멘트였고 그 최대값은 이 고정단 단부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 교차되는 요 지점에서 최대 모멘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핀이기 때문에 특성상 모멘트는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부재가. 그 다음에 A, B, D 사이에 있는 A점은 힌지 점점이기 때문에 모멘트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힘이 여기 12.5가 있잖아요. 그리고 최대점이 여기에요. 근데 등분포 하중이 아닌 이상 보통의 경우는 직선으로 힘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12.5가 있는데 1m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힘에서 12.5km, 2m가 떨어져 있으면 25. 이렇게 점점 이 A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힘의 모멘트의 거리가 커지기 때문에 모멘트의 크기도 커집니다. 근데 B점에 도달하는 순간에 또 반대 방향에 30.5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대점이 되고요. 최대점 찾는 방법은 전단력도가 0이 되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의 이제 전단력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특정 위치의 전단력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위치를 끊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끊어가지고 여기다 뭘 입히냐? 입히면 되죠. 입히면 되는데 어떻게 입히냐면 전단력도 아래로 V 여기 반시계로 모멘트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25랑 12.5랑 12. V가 어때요? 같은 방향이니까 부호가 이 마이너스가 나온 거고요. 모멘트 기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 전단력과 충력은 이 회전축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리가 안 생기는데 여기 생기는 건 12.5밖에 없습니다. 12.5가 이렇게 모멘트를 발생시키죠. 얼만큼? 12.5kN에다가 모멘트가 거리가 10m예요. 10m. 그래서 이게 얼마? 125kNm의 모멘트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고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방향이죠? 네, 반시계 방향이죠. M도 반시계 방향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모멘트의 값은 마이너스 125kNm가 돼야지 서로 방향이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의 값은 마이너스 125kNm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알고 여기 알고 다 직선이라고 했죠. 등분포 하중이면 모멘트가 곡선인데 집중하중일 때는 모멘트는 직선 타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점을 적선을 이어주면 이렇게 모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저희가 여기는 BMD라고 했죠. BMD. 그래서 요거를 그리게 되면은 자, 이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게요. 나눠서 보시면은 요 파트는 앞서 계산한 내민보에
내민보의 전단력도랑 휨 모멘트도랑 같고, 이 부분은 뭐랑 같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순보에 대한 단면력도랑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절점으로 연결돼 있어서 각각의 단면력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앞서 우리 학교에서 수업해서 배웠던 단순보, 캔틸레버 보에 대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내민보, 그리고 갤버보라고 불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내민보 플러스 단순보의 타입도 우리가 힘의 평형 방정식만으로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